안녕하세요. 유별난 시어머니를 만난 덕분에 별의별 사건을 다 겪어본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시어머니가 제가 공개하는 이 사연을 보게 된다면 뜨끔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도 저희 시어머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응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당시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특히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서 성에 차지 않아 하셨고, 특히 은퇴 후 문자 메시지로 당장 도망쳐버리라는 이유를 들고 오셔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정 엄마를 마뜩치 않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봉사란 그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착한 척하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의 고집과 설득으로 겨우 결혼을 했지만 저와 저의 친정집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치는 한동안 곱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저희 집안이 민폐를 끼치기 딱 좋은 사돈대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버린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매일매일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를 하고 또 결식 아동이나 독거 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은 결코 비난받아선 안 되는 일이잖아요.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우리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연수야, 혹시 안사돈께선 아직도 거길 나가시니? 라고 하네요. 아, 봉사 다니는 거 말씀이세요? 네, 우리 엄마에겐 그게 일상인 거요. 평생 직장 생활하던 분이라서 집에 가만히 계시면 좀 불안해하신다고 하세요. 작은 힘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염원도 실천하고 계시고요. 아유, 정말 대단하셔. 여행이나 문화센터를 다니면 될 일을 그 냄새에나 귀찮은 일을 매 하시는 거 보면 안사돈도 참 유별난 분이시다 싶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가끔 나가서 엄마의 봉사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더러우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요? 그렇지만 선행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요. 어쨌든 그 급식 센터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연세도 있으시면서 적당히 하고 그만둬서 당신이 언제 말해줄지도. 또한 착한 행동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어때요? 민폐 어머니 말씀도 좀 그러나 좋은 의지란 건데 민폐는 아닌 거요. 부인이 봉사하는 곳이 우리 동네란 건 사실이지만 나도 어디서 돈 대신 식사를 제공했단 얘기하고 싶은데 못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괜한 짓 때문에 내가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어머님이 고개를 못 들 이유가 어딨어요? 내가 말했잖아. 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튼 난 안사돈이 그런 봉사하는 거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시어머니는 툭하면 엄마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딴죽을 걸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엄마가 하는 일을 중단시키기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저 마다 생각이 다르나 보다, 시어머니는 봉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어장이 심해지더라고요. 제게 친정 엄마의 근황을 수시로 묻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제가 보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곧바로 인사를 드리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해요. 요즘 어떠세요? 엄마가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가 뜻밖의 왔네요. 어떤 일인가요? 아빠 일상적인 얘기 없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괜찮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말씀하신 매일 밤 나가는 봉사 일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신가요? 그건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제한은 없을 거예요. 제가 원하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사돈이 그런 점에 대해 왜 궁금해하는 건가요? 제가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도 사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적당히 하고 그만두실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봉사활동을 그만둘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이 왜 봉사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고 봉사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왜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봉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실 것 같아요. 찾아보면 더 깔끔하고 수월한 봉사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봉사만 고집하시는지 제가 매우 답답하네요.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선별하고 있다는 게요. 그 줄 자체가 더 이상한 일이죠. 아무튼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사를 그만둘 계획은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안 하신다는 생각은 잘 알겠지만 제가 사실 상황이 여러모로 곤란합니다. 실은 이번 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이거든요. 공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번 기회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제 사돈이 되시는 분이 혐오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경우 그 소문이 퍼진다면 저는 참으로 곤란할 것 같아서요. 사돈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무료급식 센터가 혐오되게 될까요? 시설은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급식 센터에 노숙자들이 모이는 것으로 인해 냄새도 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참 중요한 시기여서 그래요. 아무튼 여러모로 생각 좀 해주세요. 친정엄마와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아휴, 내 고집이 누구를 닮았길래. 사실 사돈도 그리 쉬운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부탁드린 건데 적당히 받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게 좀 이상하네요. 다만 어머니, 전 우리 엄마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봉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내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런 시설 하나가 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얼마나 나를 비난하는지. 아니, 내가 구의원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내 엄마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것 같다. 어우, 속이 터져라. 시어머니는 답답해 죽겠다는 듯 제게 따끔한 눈총을 던지지만 전 시어머니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혐오시설로 낙인을 찍힌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약자는 도와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면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할지라도 하겠냐고 어머니께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묵묵히 약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정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짬짬이 엄마가 일하는 급식소에 일손을 보태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목소리를 높이는 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저에게 친정 엄마의 봉사활동을 그만두라는 압박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급식센터까지 찾아와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죠. 안녕하십니까? 사돈님, 전 왔습니다. 아니, 사돈님께서 여기서 하는 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길래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들러봤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기왕 오신 거 안싸돈도 봉사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휴,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제가 여기서 왜 합니까? 그거보다도 제가 오늘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그게 뭔데요? 사돈께 제 말을 하도 못 알아먹는 것 같아서 제가 급식센터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려 70% 이상이 급식센터 운영을 반대하고 있어요. 급식센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무척 지저분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사돈도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사돈은 좋은 일 하겠다고 하시는 일이지만 실상은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돈,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건 전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기도 하거든요. 사돈이 구의원 선거 때문에 이러시는 거 이해합니다만 이런 시간에 우리가 차라리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게 어떠세요?
뭐예요? 아니 사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방해를 하시면 저에게 어찌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방해를 했다고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봉사활동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와주실 거 아니면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나요? 참 말씀이 통해야 대화를 하든 말든 하죠. 두 분의 언성이 높아지자 전 제 속도를 내어 시어머니를 모셔 바깥으로 나갔어요. 흥분한 시어머니는 자신이 선거에 떨어지면 저와 제 엄마를 책임지라며 씩씩히 말했네요. 그때 심정은 말할 수 없이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단호히 행동했지만 사실 속으로 온 고민이 깊었다는 걸 봅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선거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마음이 참 그렇네요. 정말 내가 하는 짓이 사돈에게 방해가 되는 일인지, 괜히 내가 오지랖을 부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엄마가 봉사 활동한 지가 한두 해도 아닌데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자꾸 저러시면 저도 그런 시어머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서류의 도장을 확 찍을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사돈이 저렇게 펄펄 뛰는데 이래저래 고민이 있으니까요. 많은 조서연양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봉사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꾸준히 좋은 일을 이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어려움 때문에 엄마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싱글벙글한 미소를 짓으며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수야, 이거 좀 한번 봐봐. 너무 좋지 않니? 어머, 이건 크루즈 여행 상품이네요. 어머니, 여행 가고 싶으세요? 선거가 코앞인데 내가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곧 생신 아니냐. 내가 여태 사돈한테 근사한 대접 한번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세계 여행 한번 시켜줄까? 어떨까요? 제가 이 여행 상품을 살 테니 엄마를 모시고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세계 여행이요. 아니면 어머니, 이것이 얼마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은 말고 평생 한 번쯤 가볼 수 있는 기회랍니다. 이참에 너도 한번 효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어머니, 이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시는데요. 엄마가 동의하실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내가 설득해야 할 것 같아요. 밥만 짓다가 좋은 세상을 한번 보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고 안전한 여행을 주선의 비용도 내겠으니까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가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괜히 이런 것으로 우리 엄마에게 마음의 빛을 빼앗으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엄마를 설득해야만 하는 건데 오죽하면 목돈까지 써가며 이런 짓거리를 하겠냐고요? 시어머니의 대답에 기가 막혀버렸어요.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친정 엄마의 급식센터를 문을 닫게 하려고 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노숙자들이 찾는 급식센터를 폐쇄했다는 걸 당신의 치적으로 삼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여행 상품을 졸개로 이끄는 엄마를 설득시키려는 거였다고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어요. 마치 우리 엄마가 돈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비난하는 것도 소름이 돋아요. 전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아니, 얘가 내게 무슨 말을 해? 내가 틀린 말을 했니? 남들은 다 좋아하지만 서툴러서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행동하는 내 엄마가 잘못이 아니니? 급식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무려 1800세대예요. 아, 1800세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는데 왜 당신만은 자기 만족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 거죠? 제발 부탁을 드려도 고집했고 화를 내도 고집인데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비싼 여행 상품까지 드리면서 설득하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이에요. 그건 어머니의 생각이니까요. 구의원 자리가 욕심나서 아파트 주민들의 호의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넌 시애가 출세하는 게 그렇게도 싫냐? 내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식구가 이럴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저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어머니의 출세를 막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라고 손톱만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으니 내가 어쩌겠어? 내가 괜히 결혼 반대한 게 아니라고. 어디서나 내 마음껏 살아봐라. 시어머니와 나는 그 일로 각을 세웠고 우리 사이는 어색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을 최대한 차분하게 달래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도 이 일에 대해 대강 알고 있던데 제게 흥분하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어요. 엄마가 한번 해보겠다며 다니신 주가 벌써 10년째.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의 급식센터가 엄마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해. 내가 엄마에게 따로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출산에 집중해. 알았지? 어머님 마음을 모르는 척은 안 한다는데 너무나도 엄격해 보여.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요. 손가락질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잖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공천을 받으려면 그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까 더 신경 쓰시는 거잖아. 물론 무료급식 센터의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해도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꺼려지죠. 남편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엄마의 봉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자리에 욕심이 많은 것 같네요. 제 남편은 제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차라리 엄마가 휴가를 즐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 생각과는 별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해서 시어머니와 엄마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답니다. 처음 만나는 소녀를 맞는 것에 정신이 없던 저는 조리원에 있을 때 두 분이 우연히 만나서 어색한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래요. 잘 지내셨나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괜찮아지면 좋겠네요. 이래저래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사돈께는 남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어떻게 사돈은 여전히 밥을 짓고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지내시나요? 네, 제가 짓는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정신이 없네요. 물론 사돈께서는 싫어하실지 몰라도 두 분이 가시가 되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서로 머리채라도 잡을까 봐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예쁜 소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고 두 분은 각자 자기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선거가 목전까지 다가오게 됐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 딸의 돌잔치도 열리게 됐어요. 선거를 앞둔 시어머니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선정하는 것부터 담회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꼼꼼히 신경 썼네요. 내가 유난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여태껏 노력한 것이 전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분들도 초대했으며, 근데요 어머니, 이건 우리 희정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마치 시어머니가 출사표를 던지는 행사 같아서 제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아이고, 그놈의 말 본세하고는
기왕이면 달곰하고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내는 게지. 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지? 하여튼 내가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봤다니.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단단히 준비해라. 그래? 알겠어요. 아참 그런데 희정이 돌잔치 때 안사 돈을 놓으시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엄마요. 손녀딸의 돌잔치인데 당연히 오시겠죠.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아니요. 나도 그건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안사돈 손님도 오실 거 아니야? 아닐 거요. 설마 노숙자 같은 분들이 돌잔치에 오지 않겠죠? 내가 상상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안사돈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체면이 깎이기도 할까봐 신신당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좋은 날을 앞두고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아요. 마음이 부글거려 했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몇일 후 시어머니께서 참기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봐. 조용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떨 때에는 돌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우리 엄마께서 손녀딸들에게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내 얼굴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큰 사업가들이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런데 도시락 배달하는 나 같은 사람이 나한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봐.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니라고요. 제 엄마가 뭔가 어떤가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잔치에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봐도 되겠어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듣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상시 따지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 이번에 선거가 있다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든 뭐든 다 소용없다는 거네. 나는 지금까지 공천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 이러다가 초라한 처지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공천을 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겠네. 초라하다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게 더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보이시는데요. 어머니가 공천을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꾸 저희 엄마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시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휴, 알겠어요. 시일을 어렵게 부탁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건 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구나. 그럼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물이 느긋하게 오시라고 하면 어떠니? 이것도 안 돼요. 어머니, 도대체 왜 자꾸 이러세요?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를 그렇게 못 잡아 먹어서 안 달리시고 저희 엄마가 범죄자인 것처럼 다니게 해야 하는데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싫으시면 어머니가 오지 마세요. 뭐라고요? 나 홀로 참가족이라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러겠니? 너도 그렇고 사돈도 그렇고 내가 당선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그동안 내가 사돈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마음을 했는지 몰라. 내가 이 정도 했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이게 세미한테 악셀 일이냐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오직 선거밖에 없었죠. 그 일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게 됐고 감정이 크게 상해 저는 돌잔치를 취소할 생각까지 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를 비하하는 것 같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싶을 정도입니다. 속이 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모르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는 장모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친정엄마를 다스리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장모님에게 돌잔치 때 천천히 오라는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천천히 오라고 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떡해요? 엄마가 그렇게 부탁할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엄마를 도와보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주면 안 돼.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시는데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배려해 주시는 건데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 부끄러워 하시는데 늦게 오라는 게 좋긴 뭐가 좋아? 그게 사위가 할 소리니까 당신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제게 결혼 후 회가 될 만큼 심각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려놓은 돌잔치는 취소하기 어려웠고 들끓어오르는 감정을 꼭 참고 돌잔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돌잔치가 열리게 됐는데 그날 결국 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얼굴에 가짜 웃음을 띄우며 자신의 손님들을 맞이하던데 저와 남편을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말하기를 잊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 지역에 공원과 정류장도 생겼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신데 특별히 시간 내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거기 박 의원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우리 아들 부부입니다. 네, 어서 인사드려야겠어요. 박 의원님 말씀하고 계시던 우리 지역구 의원님 맞아요. 안녕하세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손님을 맡고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도 힐끔힐끔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혹시 우리 친정 엄마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꼬락서니를 바라보니 제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 부모님도 못 모시고 뭘 하고 있는지 속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씩 오시는 것 같은데 더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소간은 고려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생글생글 놓고 있던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표정이 순간 굳어지자 시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더니 친정엄마가 막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 엄마를 맞으려는 순간 시어머니 손님 중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 이게 누구신지요? 강 회장님 아니세요? 아니, 이게 얼마만이신지요? 아, 박 의원님이시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손녀딸 돌잔치에서 뵙게 됐네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 전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여사님 초대를 받고 왔는데. 아니, 그럼 두 분이 사돈관 계신 건가요? 이거 참 특별한 인연이네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 있는 손님이 친정엄마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으셨어요. 아니, 박 의원님이 어떻게 우리 사돈을 하세요? 아유, 제가 왜 강 회장님을 모를까요? 강 회장님은 대기업 원까지 하셨다가 은퇴하시고 큰 봉사단체를 만드신 분이시죠. 강 회장님이 만드신 봉사단체는 우리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아니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급식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이고, 남 여사님이 참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강 회장님 봉사단체에 속한 분들 중에 유력한 인사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봉사활동을 좋은 뜻으로 하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서로 친목동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큰 일들도 많이 하신다는군요. 전 그냥 소소하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건 줄로만 알았는데, 예, 남여사분 사돈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잘 모르셨나요? 땡땡 그룹 비서실에서 큰 역할을 하셨죠. 지금은 강 회장이 만든 봉사단체인 땡땡 클럽을 후원하거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통자리가 나질 않는다고 해서요.
안 그렇습니까, 강 회장님? 그분의 설명을 들은 시어머니는 빛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까지 듣고 있었어요. 더듬어요. 저도 저희 엄마가 대기업 임원까지 하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만든 봉사단체가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행히 좋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박 의원님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모임의 뜻이 조금이라도 왜곡되면 곤란해져 말이에요. 나중에 자리 나면 박 의원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 주시면 저야 영광이에요. 제가 그저 돌잔치에 왔다가 아주 큰 선물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사돈의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동안 우리 엄마에 대해 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은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니 은근히 통쾌한 기분까지 느껴졌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돈이 왜 진정하지 않으셨냐고 물었다. 저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사돈께서 봉사활동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신 것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조이라는 것을 제가 왜 싫어하는지 그저 선거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 제가 사돈 손님들에게 좋게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박서방 통해서 막연한 인상을 주고 싶진 않은데 걱정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늦게 왔는데 아직도 사돈 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자리를 띱니다. 네, 어휴, 사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오세요. 전 사돈이 안 보이시길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어서 앉으세요. 사돈 정말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그럼 우리 딸 돌 단체에 저도 있어도 괜찮으세요? 상관없으시겠죠. 네,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괜히 송구스럽네요. 아무튼 사돈으로 여러모로 신뢰한 것 같은데 그만 잊어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까지 조아리며 친정 엄마에게 사과하고 남편도 또한 마른 입술에 침을 발라가며 엄마의 눈치를 살고 있었어요. 정말로 극 안경을 돈 주고도 못 볼 만큼 아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는 무사히 끝났지만 시어머니는 돌잔치 내내 우리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전전긍긍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담아둔 게 없으니까 개의치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친정 엄마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공천도 받지 못했고 구의원 선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친정 엄마가 선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시어머니의 공천 혹은 당선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걷어 차버린 것이겠지요. 자기의 장모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던 남편조차도 친정 엄마에게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텐데도 친정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봉사활동에만 전념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딱히 따져 물어보지 않으셨고 아마도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러한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혹여 이 글을 읽으시는 시어머니께서 봉사활동에만 전념해 오신다면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사람을 대하실 때는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보지 마세요. 자신보다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없는 법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는 저와 친정엄마에게 불편한 마음을 버려주고 편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